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짧게 갈게요. 피곤하니까. 국제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도 국제결혼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 국제결혼이 답이다. 아니면 뭐하러 한국에서 찾습니까?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죠.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보여요. 결혼 관련 이제 썰 풀 때마다. 꾸준하게 다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할 얘기할 때 맨날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핵심 화두가 막 국제 결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남녀 간의 결혼 선서가 잘 안 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한국 남녀 간의 이 혼인 수가 점점 줄고 있으니, 이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것도 여자분들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자분들이 요구하는 그 결혼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죠. 너무나 많이 까다롭죠. 바라는 도 많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그 조건을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대부분 그거예요. 근데, 보통 댓글에서 얘기하는 국제결혼은요, 다문화 가정과 이게 결혼이에요. 다문화 가정. 상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는 거. 요즘 유튜브에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아마 국제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우호적인 분들이 많아요. 긍정적인 분들이 많죠. 남자분들은 그럴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국제결혼이니까 이런 어떤 그런 다른 국적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찬성을 하지만, 국제결혼 찬성. 물론 이거 여자분들도 얘기 들어봐야겠지만 난 반대라고 봐요. 여자들은 반대. 국제결혼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 봐봐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국제결혼 커플 생각보다 좀 많이 유튜버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 한국 남자, 타국 여자, 외국 여자 이런 식이지, 한국 여자, 외국 남자 결혼한 케이스는 사실 거의 찾기 힘들어요.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숫자를 비교하면 가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대부분 국제 결혼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단순 숫자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제 한국 여자하고 혼인이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요구 조건 맞추기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국가인 베트남이나 태국 이쪽 계통 여자들과 결혼하자. 그 외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일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남자분들은 국제결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막 싫어하거나 하진 않아요. 요즘에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관심도 높으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왜 입장차가 갈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것도 내 내피셜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맞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결혼에 대한 어떤 대안이죠. 그러니까 한국 남자 입장에서 보면, 결혼이란 대안이죠. 왜냐? 한국 여자 없으면 그 외국 여자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반면에 여자분들은 한국 여자랑 결혼 못하면 거의 결혼 못하는 거죠.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한국 여자분들은 한국 남자하고 안 되면 거의 사실상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국제 결혼 같은 어떤 이런 동남아 계통 결혼이 활성화되면 좀 더 많아지면 남자는 막 한국 여자도 결혼 못한다. 아, 그럼 싫어? 그럼 나는 그럼 뭐 베트남이나 태국 아가씨 만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베트남, 태국뿐만 아니라 딴 나라의 어떤 국제 결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겠죠.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여느 때보다 좀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국제 결혼이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거금에 돈을 줘가지고 만남을 가져 단시간에 결혼한 것도 있으니까. 예. 아까 제 방송에 아까 지금 만들어 주신데 김동호님, 아까 저분은 현재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 여성과 사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근데 유튜버 같은 데 보면 꼭 동남아 계통이 아니더라도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이렇게 뭐 커플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뭐 유튜브 얘기를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실제로 또 주변에 잘 찾아보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시는 어떤 그런 다문화 여성분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마을도 있고요.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남자들이 점점 이제 한국 여자에 대해서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안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한국 여자들의 입지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아무리 외국에서 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종자를 뿌리는데, 그럼 나라에서 이거를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 인구로 보겠죠. 어떻게 보면 국력을 키우는 데 일조하는 거죠. 물론 혼연이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굳이 뭐 토종이고 뭐 이걸 따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근데 이런 커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자꾸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여자들이 가진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 여자들 중에서는 점점 결혼 이제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네. 애도 못 가지고 가면서 솔직히 나라의 국력에 대해서 기여하는 게 없어지는데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출산하고 2세 키우고 미래에 태어날 자식들이 이렇게 낳아버리면 이 얘기가 틀려져 이게. 네. 사실 못하죠. 외국 남자를 결혼한다는데. 네, 못하지. 왜냐하면 일단 외국 남자들이 여기 넘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 여자들이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의 조건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받아주지 못해요. 한국 땅에서.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은 뭐 시기상조라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서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2세가 태어난 수가 많아지고 증가하고 정착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조선족이 이제 많이 넘어가지고 목소리 내잖아. 근데 이분들도 많이 넘어올수록 목소리 내기 시작할 거예요. 덩어리가 커지니까. 혼자 있으면 힘을 못 쓰는데 같은 비슷한 입장이 여러 뭉치다 보니까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 같은 경우는 저도 모임을 형성을 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도 일자리 달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능력을 인정해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 일자리 뺏어야겠어? 남자 일자리 뺏을까? 여자 일자리 뺏을까? 여자를 일자리 뺏는 거야. 근데 외국 여자들 일 잘하거든요. 공장에서 같이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성은 솔직히 상대가 안 됩니다. 한국 여자분들하고 까놓고 얘기해서.
저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외국 인자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웬만한 남자보다 독해요. 예. 공장에서 일하고 있잖아. 나중에 공장뿐만 아니라 널리 뻗쳐나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 정착을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여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를 침범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자분들이. 그래서 돈 때문에 독한 것도 있고. 여자분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잖아, 4차 산업. 4차 산업이 떨어졌죠. 지금 줄어드는 건 사무직과, 사무직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서비스직이잖아. 근데 이쪽 일자리는 어차피 가면 갈수록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공장의 제조업은 잘 안 없어지거든? 근데 이쪽은 이미 외국인 여자들이 꽤 차고 있어, 어느 정도.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심지어는 외국인 여자분들이 배달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배달.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여자들이 하고 있던 자리를 점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분을.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 느껴야 돼요, 여자분들은. 그리고 이 국제 결혼한 여자랑 한국 여자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똑같이 보면 안 돼. 누구 입장을 더 이해해주기. 같은 여자라고 여자 입장 이해해줄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걸? 아니, 뭐, 만약 남편이 잘해준다고 치면 남편 정말 사람 좋은데 왜 이런 남자를 마다하는 거지? 얼마나 눈이 높으면, 어, 얼마나 눈이 높으면 공장 같은 데서 일 안 하고 맨날 뭐 사무실이나 이런 편한 일자리만 찾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찾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걸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생각해봐. 이분들이 왜 국제 결혼해서 한국에 딱 나오면 생각해. 한국 여자가 그니까 남편한테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보면 대답해 주겠죠.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워낙에 콧대도 높고 바라는 것도 많고 뭐 애출 사람은 전업 좀 눌러 앉고 내가 혼자 벌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 어. 그리고 제 주변에 뭐 한국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 보면 다 힘들게 살아. 와이프한테 군소리도 못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 한국 여자 이 한국 여자 그럴 만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 여자 못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후자 아니에요, 후자. 다문화 가정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여자도 굉장히 욕심쟁이라 생각하는 사람 많아. 왜냐면 그분들 때문에 생각해봐. 그분들이 눈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넘어온 거잖아요. 역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이 너무 막 콧대 세우고 도시에만 살려고 하고 남자한테 반하는 거 많고 어, 이것저것 막 생각하니까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제 뜻하는 바를 못 이루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대체수로 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게 방식은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분들도 안다고. 이분들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분명히 넘어왔을 때 한국 여자가 그만큼 눈이 높다는 거. 아시아 전체에서 눈이 제일 높다는 거 알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같은 여자라서 이해해줄까? 이해하지 못할까요? 난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아마 한국 여자들하고 충돌이 발생할 거예요. 그동안은 숫자가 작아가지고 한국 여자들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숫자로 밀어붙이고 뭐 따시키고 그런 케이스는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숫자가 커서 덩어리가 형성하면 이가 틀려져요. 틀려져. 이미 이 사람들 다수는 한국 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국제 결혼해서 넘어오신 분들은. 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 싸움에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간과하는 게. 그냥, 뭐, 국제결혼 남자 얘기니까 뭐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도 오면 한국 땅에서 뭔가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세 태어나고 하면 맞잖아. 그럼 누구 일자리를 들어올지 한번 생각해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기가 틀려지는 거야 완전히. 지금은 뭐 얼마 안 되니까 도시 같은 몇 명 없고 시골 같은 데 가야 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자들이 정말 급해가지고 일자리 같은 안 가리고 하려고 해도 이미 외국인자들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네. 지금도 하청업체 가면 젊은 아가씨는 안 받아주려 하거든요. 안 받아주고 오래 못 버텨. 왜냐하면 외국인들 터스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남자들도 이게 제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앞으로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질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혼인이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산이 또 박살나고 있고. 나라에서 어떻게 혼인, 이제 출산 문제를 해결되는데, 한국 남자 여자 가지고 해결 못 해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해결 못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는. 네. 물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적응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그런 해결책이 안 보이잖아요. 출산에 대해서. 네. 해결책이 안 보이면 막 대안으로 이걸 내세울 수 있어, 충분히. 네. 그래서 지금 남자분들이 결혼 못한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진짜 노총각이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여자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한국 여자분들. 정말 긴장하셔야 돼. 이 현실화 된다면. 예. 좋은 시대 다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